네, 오늘 장의 주요 이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전략 함께 마련해보는 시간이죠. 이슈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아임유원스탁 김영철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오늘 준비된 이슈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나흘째 매도를 이어가는 등 투자 주체들의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코스피 지수가 부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린 국내 증시, 투자자들을 머뭇거리게 하는 불안 요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지수 흐름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나흘째 팔고 있고요. 전반적인 거래 대금 역시 크게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그때그때 지수를 좀 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투신화에서의 매도 추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 이렇게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수급 불안 요인을 일으키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전과 좀 다른 점은 금융, 그다음에 무역, 항공까지 이제 포함하는 내용이었고 또한 이제 중국과 러시아까지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북한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계속되고 있는 엔저 현상일 수 있을 텐데요. 지난 11월 이후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한 4개월 동안 한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94엔, 92엔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95엔을 돌파해서 96엔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데요. 이 95엔을 돌파를 했던 거는 2009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 기업들이랑 경쟁 구도가 좀 많은 우리나라 산업, 특히 이제 IT나 자동차 이쪽 부분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한다. 또한 이제 그 글로벌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그 운용사들도 우리나라 기업을 사느니 차라리 이제 일본 기업을 사는 쪽으로 이제 조금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요것들도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좀 있으면서 수급 불안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국내 증시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볼만한 요인들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 깨고 일어나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시장에 투자를 선호를 하게 되고, 또한 이제 그렇게 미국 시장이 좋게 움직인 이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23만 명이 나왔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7.7%로 떨어지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대북 리스크도 있고 외환 시장 환경 역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만한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수급이 불안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끌어주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아랫단은 좀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큰 박스권 흐름으로 갖춰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고점 같은 경우에 2040포인트인데 거기까지는 상당 부분 반등을 하기엔 조금 어렵고, 하단으로는 1980 부근, 그리고 거기가 이탈되면 1920 라인인데요. 일단은 모멘텀이 계속 부재한 상황입니다. 중국 쪽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수요를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그 IT 업종이나 그나마 이제 미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회복이 이제 소비 심리 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쪽 부분들이 조금나 그나마 이제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랑 계속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없다. 그나마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PER이 한 8.5배, 2008년 이후 최저치 이 정도의 이제 요인들만 있을 뿐이지 강하게 이제 매수 주체가 들어올 만한 그런 메리트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1900
뭐 낮게 본다면 20선, 뭐 좀 받침이 된다면 1980선 정도는 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그 같은 판단의 근거는 뭐 좀 PR이 낮다라는 것 정도로.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어제 장에서도 보여줬지만 네. 이제 지수가 급락이나 좀 하락폭이 좀 커지게 되면은 연기금이나 아니면 국가 지자체 이쪽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금 성격은 단기적으로 투신권이 매매하는 것처럼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거시 경제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자금 집행이나 아니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줄 뿐이지 추가적으로 그런 뭐 연기금이나 지자체에서 강하게 주식을 매수하면서 끌어올리면서 주식을 사는 그런 뭐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단지 그냥 하단이 좀 지지되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낙폭을 뭐 무작정 확대하진 않습니다만 위로 끌어올릴 동력도 없는 것이 최근 코스피 시장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쪽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르죠. 코스닥 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하고 오죠. 코스닥 시작의 시가총액이 1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1월 말부터 꾸준히 코스닥 주식을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을 담는 외국인과 기관의 속내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추가 상승 여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잘 가는데 이 지수가 오르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서 수급 주체들의 질을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뭐 최근에 약간의 뭐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기조적으로 함께 사고 있어요. 이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에 집중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코스닥 시장이 약간 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쪽에 대한 뭐 정책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코스피 대지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있고 수급 여건상 그렇게 뭐 차익 매물이나 이런 뭐 수급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단 이제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롭게 뭐 CPND라고 해가지고 뭐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쪽을 이제 뭐 활성화 시킨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을 강하게 바이오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이런 쪽을 이제 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정부 쪽에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코스닥 투자 심리에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작전주내 아니면은 뭐 그 회사에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뭐 그냥 수급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뭐 바이오 제약 같은 흐름을 보면은 해외 성장 스토리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꾸준한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뭐 수급이 좀 몰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제는 뭐 실체가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정책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때문에 수급도 좋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는 지난 2009년 이후 박스권 뚫지 못했던 박스권 상단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이제 환경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상단 돌파 가능성도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상단 돌파 가능성은 뭐 우호적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강하게 뭐 돌파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게 왜냐면은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좀 전에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랑 기관 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을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고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면서 지금 상단까지 유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코스닥 그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약 4년 동안 걸쳐 있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매물벽도 두텁고 일단 투자 심리상 그 상단 부분에 오면은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고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하고 꾸준히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에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돌파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높으나 일단 뭐 아주 100%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코스피도 뭐 갇힌 지수 안에서의 움직임 예상을 하셨고 코스닥 지수 역시 일단 뭐 가능성은 있지만 박스권 상단 부딪힐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에 대해서 아주 점수를 크게 주고 대응하기보다는 종목을 잘 골라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세 번째 이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장 전면에 나서는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현 장세에 맞는 최적의 투자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역시 정체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를 잘 타서 종목을 선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일단은 대형주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일단 IT 업종이 그나마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이나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이런 뭐 악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IT 쪽을 이제 뭐 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소비 심리에 대한 이 개선 그 기대감을 통해서 이 IT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수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어서 삼성전자를 뭐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뭐 최근에 흐름이 좋은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정도 이 정도 IT 기업 정도면은 그나마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주 쪽에서는 IT 그 중에서도 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정도를 뭐 관심권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성주 가운데는 어느 쪽으로 모멘텀 좀 보십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 뭐 바이오 제약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출연을 했을 때 그때 IT랑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IT주를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다. 마지막 불꽃은 태우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보았던 부분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신규 스마트폰을 내일 모레 이제 14일 날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 시장에 이제 출회가 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IT주들은 약간 IT 부품주들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약주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대응은 하지 말라라고 이제 뭐 격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정부에서 그쪽 사업을 아예 육성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또한 이제 실체가 있으면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제약 특히 이제 헬스케어 이쪽 업종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수주들도 조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고점 부근 특히 뭐 대상, 빙그레 아니면은 오뚜기 이런 것들이 뭐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상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내수주 그 서민 정책이나 아니면 내수 시장 우리나라도 이제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좀 찾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에 국한돼 있지 않고 해외 쪽으로 모멘텀을 찾고 있는 이런 음식료 업종도 조금씩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좀 밀릴 때 기다렸다가 장기적으로 잡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짧게 보고 추세 살아있는 동안 뭐 짧게라도 보겠다라고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좀 이렇게 매매하기는 좀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모멘텀이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선별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국내 그 식자재 유통이 한 뭐 100조 시장으로 커지고 있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강자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사로 좀 많이 나왔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CJ 프레시웨이나 현대 그린푸드는 중장기적으로 뭐 음식료, 식자재 이런 쪽 섹터로 보시면서 투자에 접근해 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I'm You 온스타 김형철 팀장 모시고 시간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